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시장님 빠른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시장 박종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김성갑 전 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박종원 교육감에게 학교 부지만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자균학교나 뭐 도심송 자금 분교 뭐 이런 형태로 지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제 인터넷신문 김철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사업자 측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죄송하지만 김천식 과장한테 좀 자세하게 듣고 시장님 다시 좀 나와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김천식 과장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김수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부자산업과장 김재식입니다. 학교 부지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그 제시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떤 정리가 그동안 어떤 정리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연도에 도정 질의에서 박종호 교육감님께서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작은 학교라도 교육청의 선언으로 짓겠다는 도정 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 163억 상당의 학교 용지를 어떻게 하면은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을지에 좀 고민을 갖다 많이 해왔습니다. 결과 163억 상당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 용지 부담금이 아닌 학교 용지로서 현물로서 대체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시킨다는 학교 용지법에 따라서 면제한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학교 용지로서 대체하는 방안과 그 다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야 저희들이 좀 추계했을 때 한 80억 상당의 학교 용지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학교 용지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자들과 함께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서 학교 용지를 대체했을 경우 약 50% 정도가 좀 해결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한 예로서 대림 1단지 아파트 사업에서 저희들 1000평 정도의 부지를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요 내용들이 국토계획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과 좀 협의를 해서 80억 상당의 부지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이 좀 검토가 되었고, 이 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법률상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좀 의견을 교환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학교에 대한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계획만 있으면 이 학교 용지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부 체납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용지 자체는 우리 항만개발계획상 판매 용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액으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학교 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기부 체납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학교 용지 163억 상당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왜냐하면 학교 용지 문제가 나름의 큰 걸림돌이었고, 도심 질의에서는 각 박종인 교육감이 163억이 아니라 63억만 깎아주면 100억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00억 범위 내에서 짓겠다는 거였는데, 뭐 지금은 163억을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자 측에서 기부 체납을 한다 하면은 네. 더 많은 예산적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 시설을 갖다가 계획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좀 협의를 했을 때 학교 부지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만은 비단 학교를 건립하기에는 학교 부지 문제보다 더 좀 우선적인 해결 문제들이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선결이 돼야 된다는 좀 의견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과장님하고 또 저하고도 또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부분 잘 마무리해서 지금 학교 신설 여건이 지금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내용 뭐 다시 시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잘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장님 발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예.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이제 답변서를 보면 신설이 어렵다고 온통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가칭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저거 가칭 고연 1초라고 하더라고요. 신설이 급무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변한 상황이 이제 상황이 변하기 전에는 답변서처럼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박종희 시장님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뭐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혜바다 도서관이 무산된 이후로 교육청과 그제시는 어떠한 어떤 좀 긍정적인 정책 협의도 없지 않았나 단절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우리 지금 교육청에 있는 지원청에 계시는 지원청도 있고 예. 교육감도 뭐 아니 있죠. 교육장님을 말씀하는 예, 예. 교재 교육장님하고는 김재웅 교육장님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교육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은 제가 미팅 약속을 누차례 지금 했었고 정수만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미팅 약속을 좀 했고 요번에 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가면 통영 요번에 도치할 때 도 교육감님을 만나서 우리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서관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학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만나자라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시장님 당선된 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학교 문제에서만큼은 공식적으로 3번이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3번에 요청했는데 예. 교육감이 3번이나 안 만나 주신 겁니까? 어떻게 예, 된 겁니까? 한 번은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뭐 알다시피 일정상 유럽으로 그때 출장을 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요청은 그러니까 만나는 노력은 했지만은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그 이해를 이름도 하면 비슷한데 자꾸 저를 빨리 안 만나주느냐 이게 농담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요번에 만나서. 알겠습니다. 입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자료를 받은 그 자료에 따르면 파악되는 학생의 수가 최초에는 120명 정도였다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5명입니다. 약 120명은 신현초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한 75명 정도는 수월초, 제산초, 뭐 다른 학교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이제 1차 입대위 회장님 말씀을 따지면 400명은 이제 넘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설을 요구하셨죠. 그러고 이제 그간에 또 그 입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초중복합학교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학교 시설 복합화
이런 것까지 다양한 어떤 제안을 도교육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했지만 답변은 지금 우리 답변서처럼 세대수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PT 1번 한번 띄워보시면 이게 학교 이제 설립에 대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쪽에서 4,000에서 6,000 세대가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 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 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대 수가 4,000세대 이하라도 그 교육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 또 거제시장의 협조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지금 현재 뭐 어제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아니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최고 빨리 추진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협조나 요청이나 계속 간담회가 없었으면 이것도 지금 놓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답변서를 그리 주셔야죠. 아니,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지만 답변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서는 뭐 내가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막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0일 날 기사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6월 20일 날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거제시 평생교육과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예, 부서에서 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또 공문을 보내달라 했고, 예, 예. 김재훈 우리 교육장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는 자꾸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잘 알기 때문에. 알죠. 예. 그 지자체 사무는 아닌 거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이전 시장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전 시장은 뭐 어찌됐든 간에 유원회 그때 당시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어디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상문중학교 상동 1초 개설을 위해서 지자체의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우리 뭐 도사무 모르고 뭐 지방자치사무 모릅니까? 그런 거고요. 그 PPT 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전에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창원 북명고인데 총 사업비가 357억 들었는데, 창원시가 120억을 부담하고, 경남도가 36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교 짓는 거는 이제 경남도 교육청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총 156억을 이제 부담을 한 겁니다. 총공사비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투를 통과를 한 경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진주에 초중통합학교가 있습니다. PPT 3번입니다. 여기는 초중학교가 공이 뭐 초등학교 25개학급, 중학교 3개학급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입대위에서 어떤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PPT 3-1번입니다. 이제 공문이 왔죠. 이제 시장님이 요청을 뭐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PPT 3번 띄워주십시오. 그 공문이 왔습니다. 예. 공문이 와서 이제 이쪽에서 제의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학교 시설 복합화를 해가지고 지금 6월 29일까지 그걸 하겠다고. 이제 공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겠냐고 공문이 오게 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뭐 그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그러면 복합 예. 시설 학교 시설 복합을 예. 하로 해서 예. 시설 건립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을 이게 알기로 이제 그 부지는 교육청이 내지만 교육청이 그 100% 짓는 그거는 100억이 들든 120억이 들든 거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비가 한 30% 온다는 거 있지만 예. 그러고 우리가 복합 시설만 전액으로 주는 거지 예. 그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보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시설 비용들은 저희들이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맞습니다. 복합 시설에 대한 부분만 예.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알다시피 우리 복합 시설에 이제 초등학교와 같이 이제 공공으로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약간의 민원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출입구라든가 서로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학교와 수업 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복합화 시설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러고 늘 하루 종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복합화 시설을 짓는다면 시장님은 그 대신 어떤 시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좀 저희들은 계획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요 자리에서 100% 바뀔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공시설로 지금 하는 게 이제 체육시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예, 예. 다른 쪽에도 체육시설이 많더라고요. GX룸도 있고, 예. 수영장도 있고, 우리는 다른 또 실내 체육 스포츠, 배드민턴 뭐든 요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그제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복합화 시설도 짓고 학교도 신설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래도 여기 우리 그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입대위 그 입주민들이 참 고생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학교 시설, 복합화 시설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이는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감님하고도 한번 조만간에 빨리 만나서 네네. 이 부분은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6월 29일까지가 예, 공모 맞습니다. 신청 일자인 줄 아는데 공모 신청 기간입니다. 예, 공모 신청 기간이니까 저 평생 교육과하고 좀 잘 해가지고 잘 그렇게 추진되길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그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답변서에 도로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등굣길 안전 사업 관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파악을 정확하게 우리 이태열 의원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곡초등학교에 지금 한 30명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네네네. 진원초등학교는 한 93명이 지금 가는 걸로 파악을 지금 93 하고 명.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원초등학교 93명, 중곡초등학교 30명 이런데 이제 대부분의 약 50% 이상은 지금 현재 스틀버스로 네.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자가용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요. 걸어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거의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들이 네, 돈을 내서 버스를 전세 전세 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입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걱정스러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흥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도 많은 불편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우리 지금 도로가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CCTV뿐만 아니고 네네. 핸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통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일자리 어르신 7명 배치해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지킴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닌 유로 아일랜드 입주민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